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얼마 전 일본의 한 지방단체가 표결을 통해 중국과 분쟁 중인 다오위다오를 센카쿠 열도로 개명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하 한국식 표현인 조어도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개명안 통과에 대해 중국 정부는 중국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죠. 그런데 이 조어도의 경제적, 군사적 가치로 인해 중국, 일본 간 영토 분쟁은 아주 심각하게 치닫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군사 전문지는 중국과 일본의 전쟁을 상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등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수준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탁월한 군사적 재능으로 유럽의 모든 열강들을 굴복시키고 황제가 된 나폴레옹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역사를 지배한 것은 항상 승리의 법칙이었다. 그 외에 다른 법칙은 없다고 했습니다. 병사가 훌륭하고 무기가 뛰어나도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패배 이외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류가 탄생한 이후로 전쟁은 단 한 번도 그친 적 없는 행사였습니다. 전쟁은 인류가 만들어낸 유무형의 모든 자산이 동원되는 사건입니다. 문명이 발전하면서 서로 다른 대륙 간의 전쟁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으며 아이러니하게도 전쟁 와중에 원자력과 같은 인류의 삶을 바꾸는 발견이 이뤄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에서 얻는 승리는 달콤합니다. 이제껏 가져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명을 경험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패전국이 가진 드넓은 영토를 모두 가지게 되죠. 그러나 전쟁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정복을 목적으로 세계 패권을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일어난 것이 예전의 전쟁이었다면 이제는 경제적인 이권 다툼으로 심심치 않게 국가 간의 분쟁을 목격할 수 있는데요. 오늘 주제로 다루게 될 중국과 일본의 조어도 분쟁이 바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영토 분쟁입니다. 역사적으로 정복전쟁은 있을지언정 이 땅이 내 땅이다 네 땅이다를 두고 분쟁을 벌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토 분쟁이 근래에 잦아진 것은 두 차례의 세계전쟁을 겪고 패전국과 승전국 간의 전쟁 후 사건 처리 과정으로 거슬러 갑니다. 19세기 전 세계에는 중요한 원칙이 정착됩니다. 해양을 두고 한 국가의 주권하에 포함되는 공해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해, 즉 어느 나라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해역으로 구분한 공해 자유의 원칙이 정착된 것이죠. 국제법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 후 미국이 대륙분과 보존 수역에 관한 해양 정책을 발표하면서 영토 분쟁의 씨앗이 피어났습니다. 현재 중국과 일본이 소유권을 두고 다투는 조어도는 오키나와 남서쪽으로 300km, 중국 대륙의 동쪽으로 350km에 위치하고 있으며 5개의 무인도와 3개의 암초로 구성된 아주 작은 지역입니다. 총 면적이 6.3제곱킬로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일본이 미국에게 이양받아 실효 지배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군사적인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건 경제적인 목적과 군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어도 인근 심해에는 250톤의 석유와 8조 4천억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가 매정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북해유전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이면서 중국 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185억 배럴을 뛰어넘는 수준인데요. 자원의 블랙홀로 불릴 정도로 중국은 모든 자원을 거침없이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보유했음에도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입니다. 자국 내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부족한 기술력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일본과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자원의 욕심을 부리는 이유는 유전을 확보해 나중에 기술이 발달했을 때 수입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도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조어도는 중국과 일본 모두에게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미국을 위협하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군사력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해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강대국이 되기를 원하고 있죠. 만약 미국과 전면전을 펼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조어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충지가 됩니다. 지난 2013년 중국이 반공식별구역을 선포한 이유도 이 조어도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반면 현재 조어도를 실효 지배 중인 일본은 이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조어도를 빼앗기는 것은 일본의 안보에 굉장한 공백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섬나라의 특성상 일본의 안보는 해양 지배권과 밀접하게 관계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이유도 자국으로 공급되는 원유 및 각종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미국은 중국을 침략해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에 대한 보복으로 각종 제재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일본은 자원이 풍부한 동남아시아를 확보해둔 상태였는데 이를 안전하게 본국까지 수송하려면 해양을 장악하고 있던 미국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조어도 역시 일본으로 들어오는 자원의 주요 수송로이기 때문에 동중국해를 중국에 내줄 수는 없습니다. 자칫 중국의 놀이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길을 쓰고 조어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중국 어선 수백 척이 저장성을 출발해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 진입한다. 중국 국가해양국 소속 해경선들이 어선단을 호위한다.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들이 중국 어선들을 저지하기 위해 출동하면서 양국 선박들이 대치한다. 이 와중에 어부로 가장한 인민해방군 해군 육전대 대원들이 센카쿠 열도에 상륙한다. 이들이 센카쿠 열도를 점령하자마자 인민해방군은 대기 중이던 함정과 전투기 등을 동원해 방어작전을 벌인다. 일본 자위대는 센카쿠 열도를 탈환하기 위해 함정과 항공기를 집결시킨다. 자위대 공수부대가 미군의 지원을 받으며 센카쿠 열도에 투입돼 인민해방군을 섬멸한다. 이 내용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센카쿠 열도를 장악했을 경우 어떻게 탈환할 것인지를 가정하고 일본 자위대가 설정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만큼 중국 인민해방군이 조어도를 점령할 수도 있다는 가정이 깔려있는 것인데요.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 해상에서 해군함정과 공군 전투기를 동원해 섬 점령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몇 년째 반복 훈련을 해왔습니다. 일본에게 보란듯이 힘을 과시하는 것이죠. 시진핑과 아베는 모두 중국과 일본을 강력한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시진핑은 중화민족 부흥을 내세우면서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국방비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아베 역시 강한 일본을 표방하며 평화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꿔 전쟁이 가능한 나라를 만들자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칫 영토분쟁 과정에서 우연히 충돌이라도 발생한다면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죠. 그런데 4년 전 분석 보고서이기는 하지만 미국 국방 분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는 실제 중국과 일본이 조어도를 두고 전면전을 펼쳤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4, 5일 만에 일본 자위대를 압도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일본이 기대하는 것처럼 미국은 중국의 공격에 입을 피해를 우려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가상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날 일본 구구단체 회원들이 조어도에 나타나 모든 장면을 찍어 유튜브에 게시하며 중국을 도발합니다. 이에 중국은 적대행위로 간주하고 무장한 연안경비대와 해군 병력을 급파하고 이들을 체포해 중국으로 연행합니다. 둘째 날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함선과 F-15 전투기를 보내며 중국군 역시 이에 맞섭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일본은 미국에게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지만 미국은 중국과 전면적인 대결을 피하기 위해 공격을 하지는 않습니다. 셋째 날 조어도 해역에서 충돌이 발생합니다. 중국 연안 경비함이 항의 시위를 벌이던 일본 어선들을 들이받아 침몰시킵니다. 이에 해상자위대가 반격해오자 중국은 항공기와 대한미사일로 일본 해군 500명을 사망시킵니다. 고민하던 백악관은 잠수함의 명령에 중국 미사일 구축함 2척을 격침시켜 수백 명의 중국 병사가 전사합니다. 넷째 날 중국은 일본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서 미국의 사이버 테러를 퍼붓습니다. LA 및 샌프란시스코는 단숨에 어둠에 휩싸이고 미국 주식시장 거래 시스템을 공격해 주식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보유 중인 미국 국채를 투매해 달러 가치를 폭락시킵니다. 다섯째 날 중국은 일본 본토를 공격해 전력과 정유시설을 파괴합니다. 다급한 일본은 미국의 지원을 재차 요청하지만 미국이 이를 거부합니다. 중국이 조어도를 점령합니다. 한편의 소설을 쓴 듯한 느낌이지만 중국이 지속적으로 사이버 병력을 양성하고 군사력을 키우는 것으로 보았을 때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과연 조어도는 누구의 손에 떨어지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